꿈꿈 몽도 운도. 몽도 운도의 의미. 아, 소설 속의 장도형은 몽이도 원도와 조선 전기 문화사를 연구를 하는 아, 교수입니다. 오사카 대학에서 음, 조선사, 또 일본사, 역사 교수로 음, 결직하고 있으면서 몽이도 원도 강철민이라는 학예사, 아, 서지학이나 어떤 그 그림에 대한 내용을 좀 연구하는 학예사와 음, 학예사의 도움을 받아서 연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설로 좀 구성을 하고 있는데 500년 전의 거대한 소설 레터드 1447년 안평대군 이용과 그리고 안견 21명의 집현자 학사 관료 스님 등의 어떤 연결고리 그리고 당시에 어떤 가계도, 혈연 지형, 그런 흥미로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조선 건국 58년 차가 되는 거죠. 1447년이면은 50, 네, 5년, 55년.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니까 55년, 조선 건국 55년 차. 네, 이 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쨌든 득세하는 시대인 거죠. 왜냐하면, 뭐, 이씨의 나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국공신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태종 때의 왕자의 난을 함께 했던, 어떤 공신들이 있고. 근데 세종 시기, 이때가 세종 29년이니까, 이제, 세종 시기에는 이제 집현전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명문가에서 태어난 사람이 많고, 거기에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 성균관에서 공부를 하고, 성원 시험에 합격하고, 나중에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그런 이제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인재들이 대부분이 몽이도 원도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인물은 강석덕이라는 인물입니다. 강석덕이라는 인물이 아주 중요한 인물인 것 같아요. 진주국 씨인 것 같고. 근데 안평대군과 강석덕은 어떤 관계이냐? 안평대군의 이모부가 강석덕이다. 왜 그러냐면, 소연왕후, 안평대군이 엄마인 세종의 와이프, 그러니까 이제, 소연왕후가, 음, 네. 안평대군이 1418년에 태어나는데, 이 시몬, 시몬 이제 소연왕후의 부친이 1418년에 죽습니다. 뭐 역사 기록으로는 태종이 이 외척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몬을 어떻게 뭐 주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 확인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볼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소연왕후 심씨, 그러니까 청송 심씨의 누이가 강석덕의 와이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석덕은 1395년에 태어나는 걸로 나오니까 그 정도 나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안평대군이 태어날 때 강석덕의 나이는 23, 22. 강희안과는 안평대군이 이종 사천간인데 나이가 같습니다. 강희안이 아마 1418년에 태어날 거예요. 그리고 강희맹은 22년, 4살 아래고. 근데 강석덕은 조금 오래 살다, 50 몇 세까지 살다 죽고, 강희안이 40 몇 세. 그래서 강희안 쪽으로는 이렇게 가족들이 많지가 않은데, 강희맹, 동생 쪽에는 아들이 우의정까지 지내고 아주 가계도가 훌륭합니다. 강희맹은. 이대승? 기대승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진주 강씨와의 어떤 연관성, 그러니까 찬시 찬문
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점은 강석덕의, 어, 강석덕의, 어머니가, 강석덕의 어머니가 순응안 씨예요. 안보, 안천보? 안천보의 딸. 순응한 씨가 아주 유명한 안양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나중에는 그 뭐 이제 순응이라는 지역이 원래 도호부가 있던 지역인데 고려 때 그러면 그만큼 이제 위상이 높은 동네인데 나중에 세조의 단종 포기 운동에 연루돼서 순응면으로 그냥 지금은 순응면일 거예요. 영주 순응면 그만큼 이제 줄어들고 이제 그 수능 안시 본관이 수능 안시성을 가진 사람 70% 이상이 수능 안시라고 하는데, 역사적인 좀 아픔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강석덕, 강희안 역시도, 그림, 아,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고, 삼절 축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수능 안시, 안견이 수능 안시다. 안견은 지곡인 안견이라고 해서 안견의 고향이 충남 서산 이렇게 됩니다. 서산에 안견 기념관이 있고 또 최근에는 수능 안시 서산에 있는 수능 안시를 대상으로 해서 뭐 AI 같은 뭐 이런 무슨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물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안견의 초상화를 만들고 초상화 동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동상도 만들어서 지금 도중을 거친 동상이 손흥한 씨 얼굴의 특징을 살려서 특이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관계가 있다. 진주 강씨, 강석덕이 안평대군의 찬시 찬문을 씁니다. 그 한 명이에요. 21명 중에. 그리고 강석덕은 이모부가 되고 강석덕 어머니가 순응안 씨, 안견은 서산 지곡 출신 순응안 씨이고 그렇다면 강석덕과 안견은 어떤 사이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단 안견은 당시에 안평대군보다는 나이가 많았던 걸로 보여요. 그럼 강석덕하고는 어떤 관계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어, 그리고 이제 안견의 아들 안소희라고 있는데 성종 때 과거급제를 해요. 물론 안견도 이 시기에는 호군의 대호군에서 종사품인가를 봤는데 특이하게 그 원나라 아니면 명성나라 때도 그 화가가 호군 벼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좀 흥미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안시성의 70%는 수능 안시다. 근데 도화원의 화가 안견과 명문가 태생에 강의하는 강석덕은 신분 자체가 다르다. 이게 이제 하나의 관건인 거죠. 안견이 이제 어떤 소양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 주류 세계에는 아닌 상황인 거니까. 안견이라는 인물이 화가로서는 위대하지만 그 당시의 어떤 신분사회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혹은 종사품이 됐다라는 건 어찌 보면은 만약에 이제 안견의 신분이 그 만약에 안견이 살인 사대부 이런 관계였다면 강희안하고 동급이기 때문에 도화원에서 근무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관계가 있다. 조금 디테일하게 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신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안평대군 내삼정 강석도, 그 외가적 인물인 천재화가 안견을 발탁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출신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음. 하지만 안견은 그런 면천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신분적인 상승을 했다. 뭘 통해서 했냐? 본인의 재주를 통해서. 신숙주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명성이 훌륭하다는 게 아니고, 신숙주는, 아, 탤런트,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 뭐, 위대하고 훌륭한 건 빼고, 신숙주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다. 신숙주의 나이는 수양대군의 나이와 같습니다. 이 1417년 출생이고, 아마도 그 과거 시험에서 성산문이 장원급제 신숙주가 2등 아니면 3등 이래요. 그래서 그만큼 성산문과 신숙주의 어떤 그 능력치 뭐 이런 게 좀 비슷하고. 하지만 신숙주가 이제 잘했던 거는 언어, 외국어에 능통했다. 그걸 뒷받침하는 게 이제 신숙주는 일본 사신으로 가서 오랜 시간 동안 해동제국이라는 책도 쓰고 또 보현재지 또 쓰고 그리고 신숙주가 이 안평대군과 안견 사이의 그 문화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뭐냐면 고현재 집의 화기라는 편에 그 안평대군이 소장하는 222개의 그림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중에 안견의 그림이 33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평대군과 안견 그리고 안평대군의 그 수장 능력, 쉽게 말하면 도서나 이런 걸 갖다가 그런 능력 지금은 사라진 하지만 몽유도 원도는 살아남았으니까 그걸 통해서 조선전기 문화를 갖다가 조명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 신숙주다. 그만큼 아주 재능이 뛰어난 재능뿐만 아니라 시류도 잘 탄 사람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수양대군과 단종 그 왕의 그 고명을 받으러 가는데 이제 그때 이제 또 한왁이라는 아주 대단한 사람과의 도움으로 수양대군과의 어떤 그런 부분을 잘 마무리하고 했죠. 어쨌든 신숙주 역시 찬시를 쓰는데 신숙주의 글이 아주 훌륭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몽유도 원도에서의 신숙주의 찬시는 아주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 종이 자체가 안평대군이 쓴 그 발문과 신숙주가 쓴 종이가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글도 뭐 길고, 그 다음에 칠원 율시의 대꾸도 꾸준하고, 그러니까 신숙주의 시제를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신숙주가 이제 어찌 보면 넘버원인데, 이걸 표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1947년 포고했다고 하는데, 신숙주가 일본에 상당히 정통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 아주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런 부분에서는. 일본 사람들한테도 신숙주는 아주 중요 인물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평대군의 예술세계, 한문을 남긴 핵심 인물, 대대로 외교와 언어에 능한 학자 집안의 자존심. 한 명의와의 사돈관계, 신숙주는 한 명의 딸이 며느리인 거죠. 신숙주의 며느리고. 그리고 신숙주가 세조의 장인이다. 그 특이한 점은 신숙주의 측실이 딸이 세조의 후궁이 됩니다. 특이하죠. 그러면. 친구이자 장인 사회 같은 복잡한 정치적 요소. 얼만큼 신숙주가 세조하고 얽혔는지를 조금 알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신숙주가 가계가 아주 되게 번성하는데 신숙주의 능력만큼이나 아마 후손들도 그 사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외국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큰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이 이제 서거정. 서거정은 천시참을 쓰는 사람 중에 가장 어린 사람이에요. 1420년 출생. 서거정은 최항이 나이가 조금 많은데 어, 서거정의 누이와 최항이 결혼을 해요. 그리고
권근의 외손자이니까 권남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신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김수원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찬시찬문을 썼어요. 근데 김수원 외에 이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사인데 이적도 찬시찬문을 써요. 근데 이적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수원의 외삼촌입니다. 그러니까 이적의 누이가 김훈의 와이프고 김훈이라는 사람이 김수원의 아버지인데 아주 되게 복잡한 집안입니다. 김훈 자체가 그렇고 김훈은 상당히 고위 관료까지 갔다가 나중에 기생에 빠져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이제 패가망신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관계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그 김수원의 어머니가 스님이 되고 형수도 스님이 되고 평도 그 유명한 신미대사가 되고 그래서 신미대사가 이제 나이가 조금 한 더 많은데 안평대군과 수양대군이 존경했던 인물이 신미대사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조선왕조 실록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서 아주 특이하고 재미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권력의 뿌리 충청권의 지리 네트워크. 아, 서사는 천재화가 안견의 고향이다. 홍성 사육신 성산문이 본관이다. 그리고 세- 김종서의 무덤이 이제 세종시에 있다.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전시찬물을 쓴 21사람의 공간, 이게 중요한 부분 요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곳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강석덕 같은 인물은 어, 진주가 본관이라 하더라도 이미 한양에 와서 뿌리를 잡고 있으면 이제 그냥 한양인 거죠. 그러니까 본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지역에서 살았냐, 예를 들면 과거급제를 해서 올라왔냐. 성산문 같은 경우도 한양에 이미 살고 있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미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도성에 이제 자기의 집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사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음, 뭐 서거장이 달성 서씨, 대구가 본관인가? 그 달성 서씨인데 서거정이 달성해서 있다가 과거급제해서 한양에서 관료를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아, 한양에 입성을 한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간의 어떤 관계, 순응한 씨, 진주광 씨, 청송심 씨, 근데 청송심 씨는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숙주, 그 다음에 김수현 등 음,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어요. 김담, 정인지. 정인지도 한번 가게를 만해. 근데 김종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게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김종서. 그래서 김종서가 그 가게가 복잡해서 뭐 세조가 수양대군이 김종서가 안평대군과 단종을 몰아내고 하려고 한다. 이건 다 어, 그 세력을 잡고 있었던 그 수양대군의 어떤 멤버들의 그 그룹의 위계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소설 속에서는 대전에 있는 뿌리공원에서 그 성씨, 한국의 성씨를 연구하는 성직은 박사, 뿌리를 아는 사람, 그냥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 사람의 이제 이야기를 좀 소설로 구성한데,